화산처럼 터진 하루. 수혁은 평소에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면 바로 얼굴이 붉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회의 중 후배가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자 수혁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후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낸 뒤에도 수혁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허전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단골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엔 늘 조용히 책을 읽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노인은 수혁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군요. 수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화를 냈는데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은 조용히 찻잔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지요. 화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수혁은 잠시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속 물결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날 밤 수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소리치기 전에 한 번만 숨을 쉬자. 참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는 거야. 화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화를 내는 건 쉽지만 그 화를 다스리는 건 깊은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침묵과 자제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돌멩이와 소년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 작은 시골 마을에 늘 화를 잘 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을 치면 화를 내고 동생이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년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들고 다녀보렴. 화가 날 때마다 이 돌을 꼭 쥐어라. 그리고 열을 세고 난 후에 말을 해보거라. 소년은 못마땅했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그 돌을 손에 쥐고 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열을 세는 동안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고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다시 친구와 갈등이 생겼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을 꼭 쥐고 깊게 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나쁘지만 나도 좀 지나쳤던 것 같아.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고마워. 그날 밤 소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이 마법 같아요. 화가 나도 이걸 잡고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돌은 마법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아가는 도구란다.
감정을 보는 연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거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한순간의 인내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멈추는 연습이 진짜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저녁 가정에서의 분노. 지우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바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고 교통체증과 고객 응대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은 장난감으로 가득했고 큰아이는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소리를 지른 순간 아이들은 움찔했고 아내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싸늘해졌고 지훈 자신도 그 즉시 후회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너희에게 쏟아냈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근데 다음엔 말로 얘기해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가족은 풀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다. 그날 밤, 지훈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화가 날 때, 침묵 10초. 말은 천천히, 마음은 더 천천히. 엄마, 아빠, 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져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쉽게 분노를 쏟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로와 감정을 가족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의 문자 친구 사이의 감정. 하나는 소꿉친구인 민지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작은 오해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하나의 비밀을 다른 친구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나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따지려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문득 멈췄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진짜 민지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실망과 상처가 분노로 변한 걸까? 그날 밤, 하나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민지를 직접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화내고 끊어버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듣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가볍게 말한 게 이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진심으로 사과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눈을 맞췄습니다. 만약 그날 밤 하나가 감정대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우정은 끝났을지도 몰랐습니다. 편집의 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화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침묵 속에서 말할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회의실의 침묵, 직장에서의 자제. 세진은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대리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의 신뢰도 두터웠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팀원 중 한 명이 자료를 잘못 전달해 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고 상사는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세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머릿속은 뒤엉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실수한 팀원에게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진은 자신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는 말 한마디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 화는 뒤로 미루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실수한 팀원은 세진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 망칠 뻔했어요.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예요. 그날 저녁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남아서 프로젝트를 수정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는 조용히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의 침착함이 팀을 살렸네. 고맙네. 사무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직장에서의 분노는 순간의 감정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운 리더는 실수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책임과 해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침묵, 낯선 이와의 충돌.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겨우 자리를 잡고 서 있었지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똑바로 좀 서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화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당황한 은호는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상황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맞받아쳤다면 싸움이 되고 내 하루도 망가졌겠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손해보는 건 결국 나야. 그날 하루 은호는 유난히 평온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도 그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잘 지킨 거야. 지하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낯선 사람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 감정을 다스리는 건 전적으로 내 선택이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사랑 앞에 분노 말 대신 기다림. 수연과 준호는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때때로 사소한 말 한마디로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은 오래 준비한 기념일 약속에 준호가 늦게 도착하자 실망과 분노가 섞인 말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념일도 잊어버릴 만큼 바빠? 나에 대한 배려는 없어? 준호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수연은 감정이 앞서 준호의 말을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 순간 내가 더 상처 주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미안해. 괜찮다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말보다 먼저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들은 다시 만나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대화는 침묵과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붉은 심장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로 상처 주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순간의 분노를 말로 쏟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진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젊음의 불분노 속에서 배우는 성장. 대학생 재민은 열정이 넘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정 기복도 심했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엔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회의에서 선배의 결정에 재미는 것에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제 의견은 항상 무시합니까?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재미는 회의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맞는 방식으로 말해야 모두가 듣게 돼. 그 말은 재민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재민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진행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의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노는 내 안의 불이다. 그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따뜻한 빛으로 바꿀 수도 있다. 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젊음의 분노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은 더 성숙해질 수도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분노를 무기로 쓰지 않고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늦은 깨달음 말보다 긴 침묵.
호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늘 강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목소리를 높이면 모두가 조용해졌고 그는 그것이 존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하고 자식들이 각자 독립한 뒤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명절에도 손자들은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 다들 나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작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예전 같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이번엔 멈추고 말없이 바닥을 함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손자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화 안 나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로 먼저 앞섰지만, 이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수첩에 적었습니다. 지혜란 말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용기다. 탁상식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늦게라도 배우는 침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진짜 강함이란.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한 노승은 제자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힘들게 돌기를 오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화를 그렇게 쉽게 내는 걸까요? 노승은 멈춰서서 바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호하라. 이 바람은 강하게 불지만 곧 사라진다. 사람의 분노도 그렇단다. 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화가 날 때 그것을 내 안에 들여다보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은 지금 꼭 표현해야 하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구나.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고 산 아래로 펼쳐진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풍경처럼 마음도 조용히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침묵은 훈련이고 결국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부드러운 바람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자제력은 배움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처럼 우리는 조용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완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힘과 조용한 마음의 가치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본능이고 침묵은 진정한 능력입니다.